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논란과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이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오늘 삼성 측의 답변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호남 발전을 위한다며 약속한 호남 관련 특위가 선심성 약속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취임 초기 경쟁적으로 호남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됐어도 특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취임 2주 만에 호남권 예산협의회를 전북도청에서 개최하는 등 전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하고 선택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과 정우택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원내외 인사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전라북도 미래의 발전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지난달 하순 전북을 방문해 호남 비전위원회 설치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북을 연구로 하는 주요 당직자들을 포진시켜 예산 배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미래에 우리 호남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의 호남발전위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특별위원회 설치 발표가 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사업 계획이나 회의 일정은 아직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정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은 특별위원회가 선심성 공약의 다름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이 새만금 MOU와 관련한 간담회를 오늘 열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10명의 전북 의원들은 국회회관에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이인용 사장 등 임원 3명을 만나 삼성의 새만금 MOU 협약 배경과 사업 백지화 등에 관한 삼성 측 입장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또 전라북도와 삼성, 새만금 개발청 등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새만금 투자가 성사될 수 있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미의 불합리한 물량 배정으로 전라북도는 한 해에만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민의당 김종애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쌀 생산량은 전국의 16%로 세 번째인데 반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한 배정 분량은 전국 대비 14.1%로 다섯 번째 머물러 7만 7천여 농가가 연간 1,500억 원의 소득이 깎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도 전년도 매입 실적 위주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쌀 생산 중심지인 전북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에 지난해 세운 표지석이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건식 김제시장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백산 전망대에 김제시가 지난해 세운 표지석입니다.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염원하시었다 등 극존칭이 사용돼 있습니다. 김제시는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방문한 월촌양수장에도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나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 기념비는 반드시 세워서도 안 되고 세운 것을 철거해야 된다. 김제시는 지난 1967년 박 전 대통령이 다녀갔던 이곳 호남양수장에도 내년에 방문 기념 표지석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뜻이 왜곡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참 중농 정책을 쓰시고 그런 분인데 농민단체에서 그런 걸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뭐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 그건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건식 시장 개인의 이력과 가치관이 공적인 영역에 무리하게 반영돼 결국 표지석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모 주간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개인적인 경험을 자세히 기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김제를 방문했을 당시 자신은 육사 3학년생도 신분으로 격려사를 감격 속에 경청했다며 친필 현판을 볼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충정을 느낀다고 글을 썼습니다. 김제 시민의 다수 의견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존경심이나 가치관, 철학이 이 비석에 반영이 되었다고. 반대 여론을 강하게 비판한 이건식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비를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문비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비석은 모두 민간에서 추진해 김제 씨가 만든 박정희 표지석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도내 44개 정육식당에서 45점의 한우 쇠고기 시료를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6개 업소 7개 시료에서 표시된 이력 번호와 판매 제품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는 이력 번호 일치 여부만 검사했지만 다음에는 이력 번호뿐 아니라 한우 여부도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일선시군의 장애인 제품 구매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의회 정호윤 의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17%에서 지난해에는 0.55%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0.33%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0.13%로 도내 자치단체 평균보다 훨씬 저조했으며 남원 0.14%, 순창과 고창은 각각 0.12%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부안 하서면 장신교차로 부근에서 53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 차량이 47살 최모 씨가 몰던 트랙터를 들이마다 최 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합차 운전자 박 씨가 어둠 속에 앞서가던 트랙터를 미처 보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구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대구의 문화재급 장소 10여 곳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가 1908년에 만든 영남 지역 최초의 서양식 학교 건물인 아담스관. 창틀과 난방 시설은 미국에서 들여오고 대구 읍성을 철거할 때 나온 성도를 붉은 벽돌 사이에 쌓아 넣어 지은 독특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비밀스런 장소가 나옵니다. 대구 3.1운동의 전날 교사 2명과 학생 5명이 독립선언문을 등사했던 곳으로 일반인에게는 개방이 안 된 곳입니다. 수백 부를 인쇄해가지고 3일 8일 날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서기도 하고 그 전에 칠곡과 안동지방으로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보내주기도 한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귀한 건물입니다. 지난 1893년에 지은 영남권 최초의 교회인 옛 대구제일교회. 지난해 만든 역사박물관에는 교회 창립 초기에 사용했던 100년도 넘은 피아노에다가 각종 회의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회록은 지난 1898년 12월 18일에 기록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공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연간 7, 8천만 원의 운영비를 마련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던 금액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각종 운영비가 이제 초과가 되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못 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평소에 개방하지 않던 문화재급 장소 10여 곳을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상상 속의 대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을 여행 주간 동안 소규모 콘서트와 3.1운동 재현 등 각종 체험 행사도 같이 열립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사업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1심이 오는 28일 선고됩니다. 항공대대 이전은 지난해 10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뒤 전주시는 3월과 5월 두 차례 공사 진행을 검토했지만 주민과 1심 판결 때까지 착공을 미루기로 합의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지난 6월 이후 연기해온 본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개장 2주년을 맞아 풍성한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간 야시장 개장 시간을 6시로 1시간 앞당기며 온누리 상품권 경품 행사 등 각종 이벤트와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한편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1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0수년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지만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늘리기입니다. 고민이 시작된 이후에도 인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9월 말 전북도의 인구는 186만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3, 40년 안에 적은 인구의 지자체 소멸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출산 장려금 등 각종 시책을 펼쳐왔지만 매년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으니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겠거니라는 안일한 논리의 접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임시방편이나 일회성 대책도 접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 절벽을 경험했지만 위기를 극복 중인 서구 유럽과 일본의 정책 사례를 배워서 근로환경 개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전라북도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권의 행사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며 영토를 지켜낼 능력도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전북의 경쟁력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김제 벽골제가 세계적인 관계시설로 역사적 기술적 가치를 평가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제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김제 벽골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관계시설 유산에 등재됩니다. 다음 달 8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관계 배수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공식 등재되는 김제 벽골제는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벽골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그리고 벽골제 사료 집성의 발간 결과를 통해서 김제 벽골제는 벽골제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더욱더 확장하는 사업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은 세계 명품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창군은 세계 명품 브랜드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자연 생태 환경 보전과 생태 관광 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인 우리 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세계 최고의 자연 생태 관광지로 조성해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머무는 고창구은을 꼭 만들겠습니다. 남원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들의 혼란 방지와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해설과 사례를 알기 쉽게 수첩으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완주군 마을 변호사제가 주민들의 법률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난해 13개 마을에 배치한 34명의 변호사는 1년 만에 400건 가까운 토지 매매와 상속 등 민사는 물론 형사 무료 상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나 부담감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나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이 개최한 예향천리 마실길 걷기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화동 가족휴가촌에서 열린 마실길 걷기는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생태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교직원 청렴행동수칙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특히 학교장이나 부서장, 인사와 감사, 예산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력 행사를 금지하고 인사 업무를 공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본청 부서에서 업무별 청탁 유형을 46가지로 세분화해 자체 관리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섬지역 근무자 선발이 늘면서 올해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계획에 따르면 수학 20명, 체육 19명, 국어와 영어, 보건교사 17명 등 지난해보다 13명 늘어난 234명을 선발하고 이 가운데는 섬지역 17명과 장애인 구분 선발 인원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12월 3일이며 2차 면접과 실기를 거쳐 내년 2월 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촌지원기관을 통합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귀농어, 귀촌 지원센터, 농촌관광 지원센터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별도 심사위원회가 농촌 현황 분석과 센터 운영 전략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가 위탁자로 선정되며 70점 이상 후보자가 없으면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미술을 알리는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 인 전북이 모레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원국 발레단과 함께하는 춤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모레 굿을 경쾌하게 표현한 창작극 굿모닝 광대굿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재즈싱어 안수지와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호남 오페라단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30주년 기념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진귀한 보석들을 모아놓은 주월팰리스 보석대축제가 모레부터 익산시 왕국면 주월팰리스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제36회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만수무강 건강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근려울 시문학협회는 오늘 전주 아중저수지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시낭송회를 갖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우리 학교 시즌 5번째 수강생을 다음 달 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19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고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